아버님 접니다. 지금 배 출발했는데요. 케이블카 좀 내려주십시오. 예, 지금 5분 있으면 도착합니다. 예. 죽도에 사는 부자를 만나러 가는 길, 울릉도에 사는 사위와 동행을 했다. 먼 발치로 누군가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선착장은 외부 세계와 죽도를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다. 올해 65세 김길철 씨. 이 섬에 살고 있는 단 2사람 중 한 사람이다. 예, 잘했어. 사위는 부식거리며 생필품을 전해드리러 오는 길이었다. 정기적으로 울릉도에 나가 장을 보긴 하지만 급하게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사위에게 부탁을 한다. 사위가 매번 고생이다. 케이블카를 놓기 전까지는 직접 짐을 짊어지고 이 계단을 올랐었는데 케이블카가 생겨 조금이나마 고생을 덜었다. 절벽을 오르면 한켠으로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 그래서 섬 이름도 죽도다. 차도는 배 타기 참하던가요? 예, 괜찮던데요. 순박한 시골 청년인 아들 유곤 씨. 외딴 섬 죽도에 사는 또 한 사람이다. 여기가 아버님 집인가요? 예. 왜 이렇게 이쁘게 지어 놓으셨어요? 이쁘게 뭐야? 외딴 섬에 단둘이 살지만 부자는 집을 예쁘게 꾸며놓고 산다. 개 2마리도 이 섬의 식구다. 기암 절벽으로 둘러싸인 섬 죽도. 그 안엔 또 하나의 그림 같은 풍경이 있다. 집 주변의 정원은 부자가 직접 가꾼 것이다. 정원 관리만큼 손이 많이 가는 일도 없는데 아름다운 정원은 부지런한 부자의 작품이다. 그 꽃밭 쪽 가꾸면요. 심심한 것도 좀 달래고 재밌잖아요. 그에 계절 따라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새로운 꽃이 피고 또 지고 그런 재미.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눈여겨도 되고. 섬에 살면서도 이렇게 꾸미놓고 아기자기하게 잘 사는 걸 하나 그런 거 해주고. 남자 2사람이 섬에 산다고 아무렇게나 해놓고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럴수록 더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꾸미고 싶은 부자. 짬날 때마다 정성껏 정원 관리를 한다. 섬에서는 부지런하기만 하면 먹을거리는 걱정 없다. 특히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싱싱하고 귀한 찬거리다. 투망을 이용해 고기를 잡아보려는 아들. 오징어 내장. 오징어 내장 넣으면 냄새 때문에 고기가 들어가거든요. 운 좋을 때는 문어도 들어가고 문어. 지금 문어철이 아닌데 넣어놔보죠. 넣어놔보지 뭐. 이거 잡아서 뭐 하시려고? 아버님 드리고 매운탕도 해드리고 아버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매운탕을 끓여드리기 위해 아들은 투망을 던진다. 가파른 절벽은 보는 것만도 아찔한데 아들은 거침없이 절벽을 탄다. 한 발짝만 헛디뎌도 바로 깊은 바다다. 하지만 이곳에서 나고 자란 유곤 씨에게 이 정도 절벽을 타는 건 식은 죽 먹기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나와 낚시도 많이 했던 곳이다. 예전에 아버지는 투망으로 문어도 잡아주었는데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싱싱한 먹을거리를 준비한다. 작고 아담한 섬 죽도에 해가 뜬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의 하루가 시작된다. 한여름 뜨거운 해가 중천에 뜨기 전에 부자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부자는 섬에서 더덕 농사를 짓고 산다. 내년 농사를 위해 부지런히 퇴비를 모으고 있는 두 사람. 해가 더 뜨거워지기 전에 얼른 해버려야 한다.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일궈 놓은 땅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농사를 짓는다. 아버님 뜨겁지 않으세요? 뭐안 뜨거워? 뜨겁죠? 뜨거워. 그것도 바닷바람이 나니까 좀 바람이 부니까 덜 뜨겁구만. 바람이 부니까. 그 좀 선선할 때 하시지. 아, 이때 해버려야 돼. 이때 해놔버려야 돼. 그런 생각하고 계속 그 미루면 일이 안 돼. 농사일이라는 것은 딱 사계절 있잖아, 사계가. 그럼 그것도 그때 마차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래가 겨울에 이래가 또 하루 쉬고 이래버리면 자꾸 일이 처리면 농사일이 못 해먹어. 부지런히 세쳐야 돼, 부지런하게. 평생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던 아버지를 보고 자라며 배운 것이다. 부지런히 땀 흘릴 만큼 수확을 얻는 농사일. 아들도 죽도의 농사꾼이 다 됐다. 한 닦여. 한발 더. 유난히 더운 올여름, 밭일을 하고 나면 온몸은 땀에 젖는다. 하지만 전기를 마음대로 쓰지 못해 선풍기도 자주 돌릴 수 없으니 더위를 씻는 데는 등목이 최고다. 이번엔 아버지가 아들 등목을 해준다. 혼자 있었다면 이런 작은 행복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외롭고 적적한 섬 생활이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있어 견딜 수 있다. 해가 뜨거워 밭일을 못하는 낮 시간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 집안일을 하기 전에는 발전기를 돌린다. 아 이게 발전기인가 보죠? 발전기. 발전기. 예. 비상용으로 2대. 한 대보다 넣으면 안 되니까 이제 비상용 2대. 그 이걸로 전기를 해결하는 거예요? 예, 전기. 근데 이제 돌면 좋은데 기름값이 많이 나가죠. 기름값. 기름도 문제가 있는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싣고 오는 그게 힘들고 배로 다 싣고 와야 되니까 마음 좀 막히면 돼요. 섬에서는 전기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기름으로 돌리는 발전기. 기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집안일을 할 때나 밤 시간에 잠깐씩 틀어서 쓴다. 어디 섬 생활에 불편한 게 전기뿐이겠는가. 섬에서는 물도 나지 않는다. 이 통들은 뭐예요? 빗물 바르는 거, 빗물요. 이렇게 빗물을 받아 빨래며 청소도 하고 직접 정화해 먹는 물로도 쓴다. 뭐 하시려고요? 예? 뭐 하시려고? 이불 씻으려고, 이불요. 이불 빨래 하나 하는데도 절차가 복잡하다. 발전기를 돌려 양수기를 틀고 양수기를 이용해 빗물을 욕실까지 끌어올린다. 이 섬에 아버지와 아들 단 둘뿐이니 무엇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더구나 아들은 집안일까지 해야 하니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다. 왜 이렇게 뛰어다니세요? 예? 왜 이렇게 뛰어다니세요? 천천히 해도 될 거예요. 성질이 급해가지고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발전기도
일단 돌아갈 때 빨리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발전기 돌릴 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에 전기 쓸 일이 있으면 그 시간에 전기를 쓸 때 이용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그게 몸이 배겨갖고 자꾸 뛰어 자꾸. 안 되는데. 잠깐 동안 발전기를 돌릴 때 전기를 이용하는 일은 모두 해야 한다. 집안일을 거들고 싶어도 아들은 한사코 말린다. 이렇게 혼자 앉아 있으면 일을 하느라 잠시 동안 잊었던 적적함이 밀려온다. 그래도 울릉도에 나가면 친구도 있고 외손자도 있어 위안이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 날씨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시겠어요. 예, 그렇지. 울릉도 건너가지고 볼일 같은 거 볼 것도 없고 볼 게 있으면은 기상이 나쁘면은 마음대로 모여지지. 부두에 넘치는 파도를 보니 오늘도 배가 못 들어오는 모양이다. 아버지는 40년 넘게 죽도에 살아왔다. 우연히 죽도에 관광 왔다가 눌러 앉았다. 그땐 계단이 없어 암벽을 타고 올라가야 할 정도로 모든 생활이 불편했다. 그래도 섬에 세 가구가 살고 있어 사람 사는 맛이 났었는데 하나 둘 섬을 빠져나가 결국 유곤 씨네만 남았다. 그래도 섬을 떠나지 않고 농사를 지으며 7남매를 키웠는데 3년 전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들 유곤 씨와 아버지만이 남았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외지로 나가고 장남인 유곤 씨가 혼자 된 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다. 이거 이거 동남아 싱가포르 같은 거 이거 제주도. 멋쟁이셨네요. 어머니는 버섯을 따러 갔다가 발을 헛디뎌 절벽에서 떨어지셨다. 다시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사고였다. (3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어머니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는 36 노총각 유곤 씨. 그냥 잊어버릴 것 같아. 한 2년간은 그냥 농촌에 넣어놓고 사실 안 그랬었어. 근데 올 봄부터 이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엄마만 생각하고 계속 눈물 나요. 그냥 너무 또 고생하셨고 뭐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또 뭐 고생한 만큼 완전 또뭐 옆에 쉬시다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너무나 고생하고 이 집만 채워놓고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다. 마음이 울적하고 답답할 때면 유곤 씨가 찾아가는 곳이 있다. 칠흑 같은 바다를 환하게 밝히고 있는 오징어잡이 배들. 아버지 앞에서는 내색을 할 수 없어 여기 오기 시작했다. 저 있잖아요, 오징어 잡는 집어던기 밝히는 그 불이 뭔가를 나쁜 거를 태워줄 것 같은 거, 불태가 날아보낼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잖아요. 딱 보시죠.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미련이 큰 만큼 아버지에게 잘해드리고 싶다. 그렇기에 36 한창 나이에 섬 생활이 답답하고 무료하지만 유곤 씨는 섬을 떠날 수 없다. 아버지가 이곳에 있는 한 아버지 곁을 떠날 수는 없다.
며칠 전 내려놓은 통발을 건지러 내려가는 길. 오늘은 어떤 고기가 잡혔을까? 이런 작은 기대감에서 행복을 느낀다. 어머야. 오! 와, 굵어. 우와. 꺽두구 꺽두구. 많이 들어왔네요. 예, 많이 들었어. 이렇게 봐. 아하. 아, 이거는 이 정도면 오늘 멋진 점심상을 차릴 수 있을 것 같다. 절벽 쪽에 던져놓은 투망에는 고기들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 능숙하게 절벽을 타고 걸어오는 아들. 고기를 보고 좋아하실 아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급하다. 한달음에 달려가고 싶어도 이 높은 계단을 올라가야 집이다. 그래도 오늘은 또 몇 마리를 잡았으니까 그렇게 힘은 안 드는데 기분은 좋게 저는 좋게 좀 힘들지만 좋은데요. 또 많이 잡았으니까. 집에 올라오자마자 아버지에게 봉지를 건네는 아들. 네 마리. 오, 이거 공 들었네. 오, 이건 상당히 크네. 한 냄비 좋다. 아버지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다. 야, 반스반이요. 뒤에는 말이야. 좀 바꿔줬어. 매운탕. 다시 불러봐라. 특별한 음식을 할 때면 늘 빨리. 울릉도에 사는 여동생의 도움을 받는다. 소금 간, 소금, 후추, 또, 알았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벌써 3년째 아버지 밥을 해드린 유곤 씨. 웬만한 음식은 다 만든다. 많이 난가. 그런데도 음식을 할 때면 꼭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한다. 김치고 뭐고 그쪽에서 담아다 주니까 할 줄 알아도 해마다 할 때마다 동생한테 물어봐요. 이 동생한테 새로운 음식을 했잖아요. 예 항상 전화 물어가고 어떻게 하냐고. 동생 음식하고 아버님 입맛하고 맞으니까. 혼자 있었다면 이렇게 끼니마다 새밥을 지어 식사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두 아버지를 위한 것이니 아버지 입맛에 맞게 하려 애쓴다. 좀 되나네. 맛있게 보입니까? 우리? 이거 따 저 고춧가루 좀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참견이 싫지 않다. 잡는겨. 야? 조금 짜잖아. 아까 그 된장만 했지만. 난 괜찮은데.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매운탕. 야. 이제 한 맛보소. 시원한가? 어때요? 또 간안 맞는겨? 예? 아, 됐다. 국물 시원하네. 예. 그럼 아버지 뭐야 무구정구 있으면 내한테 이야기가 내가 말하지 마라 해드릴게요. 예? 아무튼 고기 좋네. 아들 내리가 집어들 잡아 가가 내려가 잡았는데 그래 맛있지.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아버지와 단둘이 사니 날이 갈수록 애교도 늘어간다.
언제 2시 때가 나가자고 밭에요. 아버지 안 편한겨? 2시에 간다. 주무시죠? 아? 나 좀 이따가 갈란데. 새벽 5시부터 쉴 틈 없이 움직이니 점심을 먹고 나면 피곤하다. 졸리면 그냥 주무시지 뭐 또 아버님한테 우리 그 안 그래 미리 이야기를 하냐? 응. 야가 어디가 있는지 파악이 되지. 섬에 갑자기 없어져 놓으면 걱정하시잖아. 외딴 섬에 단 2사람, 어느 누가 잠시라도 안 보이면 걱정부터 앞선다. 항상 이야기해. 그처럼 둘 있는데 한 사람 없어져 봐 갑자기 사고 당했나 그래서. 어머니가 사고를 당한 뒤부터 생긴 버릇이다. 아들은 금세 잠이 들었다. 식구는 만만케 막 이것저것 하지만은 그래도 자가 야이까지 바꾼다고 저는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도 좀 보기도 미안하고 그래죠. 아들인데도 좀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그렇지 아무리 아들이라도 그런 마음이 좀 들지. 하지만 평생 땀 흘려 일궈온 이 터전을 아버지는 쉽게 떠날 수가 없다. 낮잠을 자고 일어난 아들이 집 앞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뭐예요? 콩새. 네, 죽었어요? 예, 이거 날아가지고 꽉. 지금 정신 없어 보니까. 예, 정신 없어. 이 죽을 것 같은데. 집을 새로 지은 뒤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일이 잦다. 살려야겠는데. 새들이 자꾸 죽는 것이 마음 아픈 유곤 씨. 유리에 그 새가.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입을 벌린 채 꼼짝을 못한다.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계속해서 자극을 준다. 예, 이러다가 날아가지 싶어요. 초기에 눈이 뭐 허옇더라니까. 자꾸 이 정신 차리게 이 만지고 해줘야 돼. 자꾸 만지고 자꾸 하고 해야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어야 돼. 입 다물어. 정성이 통한 것일까? 간다. 새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다리도 이제 날아가겠다. 잠시라도 새를 통해 무료함을 잇는 아들. 새가 살아서 날아가니 기분까지 좋아졌다. 뭔가 저 마주 건 적 있어요. 저 대형 유리에 부딪히면은 거의 한 70%는 다 죽어가는데 살아가네요. 뭐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나? 뭔가 좋은 소식. 예? 여보세요? 예. 몇 명 왔는데? 어? 몇 명 왔는데? 2사람만이 있던 조용한 섬에 배가 들어오고 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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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진난만한 목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는 36의 아들 유곤 씨. 손님. 밭일을 하던 아버지도 급하게 집으로 향하고 배는 이미 부두에 도착했다. 5일 만에 보는 외지 사람들이다. 아버님하고 제가 지금 조용하거든요. 조용한데 아까 그 배만 두르면은 바빠요. 그리고 또 예지일도 두르면 반갑고 며칠 뭐 주입원 내리면 한 5일이나 6일 만에 처음 보면은 반갑잖아요. 반가워요. 예. 막 설레는 마음도 있어요? 예,
예, 오늘 어떤 분이 올까? 또 총각이다 보니까 예쁜 아가씨를 오늘 주는가? 일하시다가 그냥 관광객 온다고 또 부랴부랴 올라오죠. 그것도 손님이 많기나 적기나 되든 안 되든 또 이거 와 있어야 되고 있거든. 아버지와 아들 모두 외지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기분이 들떠 있는데 오늘따라 노총각 유곤 씨 가슴 설레게 아가씨들이 들어왔다. 자리 앉아요. 예? 뭐 시간이 몇인데 뭐 그래 간다고. 아까 물 샀는 거 어떻게 했어요? 앉아 물도 안 쓰고 앉아가지. 머리 급하게. 죽도가 싫으신가 보다. 우리 안 절대 안 들어.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관광객들이 들어온다. 그럴 때마다 바깥 세상 얘기도 들어보고 싶은 아들. 가야 돼요? 예. 무인 승차권이네. 우리는 주민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요즘 젊은이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싶다. 미야 피로 가져요. 그래요. 돈을 돈안 줘도 돼요. 아니 맞아. 예, 또. 잘 먹겠습니다. 오늘 왜안 받으려고 그러세요? 그냥 뭐 처음 얼마 처음 들어 반갑고. 예. 서비스? 예. 하지만 사람들이 머무는 시간은 잠시일 뿐 또다시 아들과 아버지 두 사람만이 남는다. 바다도 잔잔한 날, 세상은 모든 것이 정지한 듯 고요하다. 어디 가시려고? 예? 어디 가시려고? 안 끓여봐. 너가 꼬치도 좀 까고. 저녁 찬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집을 나서는 아들. 네, 작아요. 예, 작아요. 섬에서 다닐 때는 경운기를 끌고 다닌다. 마치 산속 숲길처럼 나무가 우거진 곳. 유곤 씨네가 심어놓은 옥수수밭도 있다. 이 길을 지나면 유곤 씨가 하루에 한 번씩 장 보러 가는 곳이 있다. 유곤 씨와 아버지가 정성껏 가꾼 텃밭이다. 고추. 이리로 이제 장 보러 오시는 거예요? 예. 싱싱하잖아. 약도 안 치고. 어머니 살아계실 때 의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오면 주려고 가꿔놓은 텃밭이다. 어머니 대신 아들 유곤 씨가 매년 봄 씨를 뿌리고 텃밭을 가꾼다. 올해도 농사가 잘 됐다. 빨리. 이거야. 바로 먹어도 돼요? 예. 아유 참. 싱싱. 이거는. 예. 그냥 안 닦아도 돼요. 맛있네요. 필요할 때마다 경운기를 끌고 와 야채를 따간다. 좀 더 싱싱한 것을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다. 마시고 손 안 씻고 되겠나? 자주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한 차례 왔다 가면 더 쓸쓸해진다. 아니 말고 이 잡수면요 피부가 잘 피부가 하게 변한다 했잖아요. 아 이렇게 대단한데 예. 그래도 집안에 늘 있으면 이지 몰라서 맨날 첫날 밭에 다니고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 그 바다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아버님 피부를 이해 갖고 이제 이래가 계속 재배가 이제 드리잖아요. 많이 없어요.
그래야 저 섬에 나가면은 그래도 젊구나 그래 하시잖아 사람들이요. 야? 도마도 먹고 젊어지면 온 밭에 도마도 다 심어야 돼. 아, 아들의 너스레에 아버지도 미소를 짓는다. 이번엔 음악까지 틀어 분위기를 잡아본다. 이구나. 아무도 없는데 음악을 드세요? 그 저가 있잖아. 저다고 앞에 뭐 나무들 꽃들 또 있고 하니까 밤에 적재함을 좀 섬의 적재함을 달래줄까 싶어가 제가 탁 음악 틀어야 돼. 괜찮아요. 그 밖에 나가 의자에 앉아 있으면 좀 마음이 이래도 되고 음악 자체가 좋죠. 밖에 앉아 있어 봐야죠. 그래도 이 외딴 섬에 아버지는 아들이 있어, 아들은 아버지가 있어 행복하다. 언제 또 날씨가 변덕을 부릴지 모르니 배가 다닐 때 장을 보러 나가야 한다. 돼지고기요. 뭐더라? 그저 뭐고 김하고 울릉도로 장을 보러 나가는 일은 늘 아버지께 맡긴다. 바깥 바람도 쐬고 친구분들 만나 기분 전환도 하시라는 아들의 배려다. 오늘 밤 아버지는 울릉도 딸네 집에서 잔다. 하룻밤이지만 아들은 이 섬에 혼자 남는다. 그동안 밭일이 바빠 통 나가질 못했는데 오랜만에 울릉도에 간다. 아들은 배가 떠날 때까지 한참을 내려다보고 있다. 혼자 있어 본 사람만이 그 큰 섬에 혼자 남은 사람의 심정을 안다. 아들을 혼자 두고 나올 때면 아버지도 마음이 편치 않다. 섬이지만 울릉도는 번화하다. 죽도에 있다가 나오면 큰 도시에 나온 것만 같다. 아버지가 울릉도에 오면 늘 사위가 차로 마중을 나온다. 욕 본다. 내가 요 놓으면 내일 데리러 와야 되고 또 시다 줘야 되고. 말은 안 해도 바쁜 시간 쪽에 나와주는 사위가 고맙다. 이제 아버님 식사 먼저 하러 가셔야지. 아니 시간이야. 둘째 딸은 울릉도에서 그릇 가게를 하고 있다. 저게 박스에 감자하고 고추하고 그 뭐야 그 취나물 말른 거 파하고 그 들었다. 바로 캔 감자며 파를 싸온 아버지, 밑반찬이며 김치를 챙겨주는 착한 딸이다. 이거 몇 평이고? 네 폭이요. 몇 평이? 요거 말고는 뭐 장거리 저 뭐고 요 부식처럼 적어줬는데 요거 그대로 싸면 돼. 발전기가 돌아갈 때 잠깐씩만 냉장고를 돌리니 김치며 밑반찬을 한꺼번에 많이 가져갈 수도 없다. 그래서 수시로 조금씩 반찬을 해드린다. 아니 아버님 그럼 밑반찬은 종류는 지금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밑반찬 먹고 나뭐 새우 그거 뭐 명태 장난 같은 거 이런 거 좀 하고. 됐어. 부추김치, 띄어김치, 물김치, 창란. 그래. 다. 어. 그래, 그러면 된다.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뭐 안동고등 고기가 안 돌아가니까. 안동고등 아니다. 그 두 손만 사고. 아, 지금 냉장고 돌리는 거. 그저 야채씨는 뭐 매실 한다. 알았어.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만 사면 돼. 많이 사지 그렇게. 마. 이제 또 배우기 또 사다. 반찬거리를 일일이 신경 써주는 둘째 딸. 같이 살진 않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를 메워드리고 있다. 그 죽도 아버님하고 아드님 때문에 다들 고생하시네. 다 고생이지. 내가 그거 나와버려야 돼. 나와야지. 나와버려야 일단 고생을 안 시키지. 근데 못 나오세요. 그리고 노건다 그게 그게 숙자네. 한평생을 그 살았는데. 말이 40년이지. 40년 동안 얼마 정들었겠어요. 오빠는 어떤 것 같아요? 그렇게 애착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정원 계속 꾸미고 나무 심고 뭐 꽃 심고 집을 계속 이렇게 다듬고 이러는 거 보면은 그거 보면은 나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이 아무리 신경을 써도 섬세한 딸만은 못하다. 염색을 해도 덜어 보이는 흰머리며 흰 눈썹은 울릉도 나올 때마다 딸이 뽑아준다. 섬에 혼자 남은 아들은 일에 매달린다. 아버지가 안 계신 날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그 무료한 시간을 아들은 어떻게 견딜까? 근데 섬생활도 그렇고 농산일도 그렇고 네. 지겹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지겹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사람이 자꾸 앉아 이래 이제 뭐 다른 걸 하고 하면은 뭐 사람이 부지런히 서치면은 그런 잡생각이 안 생겨요. 묻고 할 일 없이 뒹구니까 잡생각하시고 그지. 섬에 이거 누가 이래가 저 뭐 답답하고 이렇게도 생각되지만 내 알다시피 내 일에 뭐 설치고 뭐 이러면은 그렇게 뭐 그런 생각은 별로 못 느낍니다. 그 살만해요. 살만해요. 예, 살만하죠. 농사 일이며 집안 일이며 워낙 손 가는 일이 많아 하루 종일 바쁜 아들. 부지런히 움직이면 외로움도 잊을 수 있다. 그래도 밤 시간엔 적적하다. 평소엔 발전기를 오래 돌리지 않는데 오늘은 오래도록 텔레비전을 본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아닙니다. 아닌데요. 예. 예, 죽도입니다. 잘못된 전화도 오네요. 아유, 저. 하고 뭐 안내. 강강 안내 쓰냐고 전화. 근데 혼자 일찍해요. 저래 그 뭐야 잘못 걸리면 전화했으면요. 반갑잖아요. 짜증나지 않아요? 안 잖아요. 유곤 씨는 섬에서 있었던 일들을 매일매일 적고 있다. 개인적인 일은 물론이고 섬의 자연 현상에 대해서도 꼼꼼히 기록한다. 일기장이에요? 일기장은 아닌데 이제 그날 이제 중도에 있던 거 그날 있었던 거 간단하게 체크하는 거예요. 뭐가 있었다. 태풍 이런 거 그다음 유수 같은 거 중요한 사건 나오면 적어놓고. 꽃핀 것까지 다 넣고 나무에 꽃. 꽃이 필 때와 질 때 그리고 새가 섬을 찾아오는 시기까지 섬의 자연 현상에 대한 좋은 기록이다. 딱 20월간 다른 거 거의 비슷하다. 괴로운 일이 지금 하루 종일 빼가지고. 근데 이 최근에 괴로운 일이 별로 없었나 봐요. 이렇게 있었더니만 더 적어놨나 보니까. 괴로운 일이 있으면 많이 쓰세요? 예, 그거 하나 다 차요. 이제 그 선을 봤을 적에 보고 나가 그 여자 쪽에서 이제 반응이 안 좋고 내가 좋은데 그쪽에서 반응이 안 좋고 이래 막 하고 이제 차있을 적에 괴롭잖아요. 36 노총각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결혼 문제다. 하도 괴로워갖고 이성이나 무엇인가 하나님이야.
예, 이게 최초. 서은을 볼 때마다 섬에 산다는 이유 때문에 늘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 아버님을 여기에 놔두고 혼자 나갈 수 있겠어요? 안 되죠. 왜요? 어이구 어떻게 혼자 있겠어요? 말마다. 저 없으면은 뭐 생계 수단도 안 됐거든 보니까 아버님 뭐 하시겠어요? 뭐 혼자서 뭘 때문에 장사를 하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뭘 하시죠?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네요. 네, 그거는 아유 혼자 우연하게도 그 말도 안 해서 가시면 아버지가 저나 같이 떠나야지. 결혼 문제 때문에 아무리 속상해도 아버지를 두고 섬을 떠난다는 건 유곤 씨에게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지난해 결혼 문제 때문에 한참 괴로웠을 때 유곤 씨는 스스로 생각을 정리했다. 언젠가는 이 섬에서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늘에 잔뜩 먹구름이 꼈다. 날씨가 안 좋으니 아들의 손길이 바빠진다. 날씨가 심상치 않아요. 예, 그럴 것 같은데. 어디 가려고? 쭉 우리 빗물 받는 자리요. 이거 섬에는 물이 나지 않기 때문에 빗물을 받아 쓴다. 비가 오면 이곳으로 빗물이 흘러 물 저장고로 이어진다. 깨끗한 빗물을 받으려면 비가 오기 전에 수로를 청소해 둬야 한다.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지만 물이 귀하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뭐예요? 여기는 뭐 들어온 물 내가 아니면 청소하기 귀찮으니까 정수기 정수기 물이 귀하니 섬에서는 비만큼 반가운 손님도 없다. 그런데 비는 잠시 왔다 그쳤다. 한번 큰 비가 올 때도 됐는데 아쉽게도 금세 해가 난다. 아버지가 들어오실 시간이 됐다. 반가움에 옥상에 올라가 들어오는 배를 지켜보는 아들. 반갑나 니도. 내 아들도 반가워 보는데. 저 멀리 아버지가 보인다. 재우야!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반가운 사람들이 들어왔다. 울릉도에 사는 둘째 여동생과 구미에 사는 셋째 여동생이 조카들을 데리고 왔다. 아, 다 덥다. 야, 야는 야 이상하다고 닮아가네. 오, 맑겠다. 맑겠지? 어. 어? 선생님 뭘 망했나? 맛있어. 적적했던 섬에 갑자기 생기가 돈다. 오늘 아버님 내 더워서 도시락 못 살게 나 한 개 먹어야 되겠다. 돈 내고. 아 봐줄로. 매년 여름방학이 되면 며칠간 조카들이 와 있는다. 동생은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저요? 네. 3년 된 오빠요. 3년 만에 왔는데. 3년 만에 오신 거예요? 네. 어린 조카가 예뻐 눈을 떼지 못하는 노총각 유곤 씨. 힘들어갖고. 초등학교 4학년인 재우를 위해서는 그물 침대를 만들어준다. 손재주가 좋은 유곤 씨는 뭐든 뚝딱뚝딱 잘 만들어낸다. 울릉도에 사는 조카 재우를 그물 침대에 태워주는 자상한 삼촌 유곤 씨. 아. 거기서.
발딱 모으고. 어때? 아, 차갑다. 좋아. 네, 나봐. 피가. 재호야, 밀어봐. 사사. 어느새 조카 대신 유곤 씨가 그물 침대에 누웠다. 엄마 이게 뭐는 건지 좀 봐봐. 천진난만한 아이 마냥 유곤 씨는 신이 났다. 여동생들이 있어 잠시 주방 일도 잊을 수가 있다. 찬거리를 따러 밭에 나온 두 여동생. 각종 야채, 메론이며 수박까지 오빠의 정성이 느껴진다. 너무 아까워요. 오빠가 애써 갖고 왔는데 나는 막 마구잡이로 뜯어서 먹으니까. 옥수수 익었어? 익었으면 몇 개 뜯어 갖고 사다 먹자. 아이들도 밭에서 보는 과일들이 신기한데 장난꾸러기 재우가 사고를 쳤다. 이좀 빠질게. 에이! 따뜻 이거 안 익었는데. 익었나 보자. 하나도 안 익었어. 이봐. 막 죽었다 이제. 안 익었다고 소리 난다 이게. 왜 땄어? 삼촌한테 막 죽었다. 그 수박 언제 땄는데? 배우가 안 익었는데 따버렸어. 어디다 놓? 이거 덜 익었잖아. 익었는데 재우가 들다가 따버렸어. 이게 저게 제일 큰 건데 수박도 익었다. 근데 이거 크면 엄청 커질 것 같은 수박이. 하여간 말씀만 부르게 말씀만. 그한 보름 있어야 되는데 죽다 치야. 아버지 이거 안 익었지? 아유 지금 한참 굵은 거 따가 아니고. 아버지 칼로 쪼개 볼게요.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혹시나 싶어 수박을 잘라보는데 이게 제일 익었다. 먹기는 뭐 이거? 이거 먼저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빨리 바쁘대리. 네. 재우는 불러 들라고 안 되긴다 그죠? 재우. 내일 할아버지가 갈등해야 돼. 과정보다 저거 불러 들라가. 할아버지가 내일 갈등해야 돼. 재우는 침으로 개져 있고 유곤 씨는 그런 재우가 귀여워 자꾸만 놀린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로 집안에 생기가 돈다. 그런데 그날 밤 예기치 못했던 사고가 터졌다. 물 다 받아보나? 철단 났네. 이제 물 다섯. 저 밑에 내려가라 그랬네. 물 다 빠져버린데 뭐. 새다 빠져. 무엇가 잘못됐는지 저장고에 가득 차 있던 물이 바닥이 났다.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빗물을 받아서 20여일 동안 약품 처리를 한 깨끗한 물인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가득 차 있던 물이 바닥이 났다. 그 언제 연하는데 계속 그래 연하. 그 물이 이빨에 들어있었는데 그. 이거는 이거. 아니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차단기 안 해놨어. 무슨 차단기? 여기서 부모 이걸로 저거에 물 올라가는 이게 양수기인데 양수기 차단기 안 나르는 게 그래. 그러니까 계속 물 올라. 발전기 돌 때마다 저거를 물 올라가는 거지. 그럼 물을 다 쓴 거예요? 다 쓴 게 아니지. 물이 다 새버리지. 저거에 물 떼고해서 물이 넘쳐버리지 그래서. 아들의 실수다. 지난번 비 올 때 이 물을 물탱크로 올리고 빗물을 받으려고 양수기를 틀어놓았다. 그런데 잠그는 걸 깜빡한 것이다.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 비가 언제 오노? 비 없다 이제. 비가 안 오면 3, 4일밖에는 버티지 못한다. 이 물이 오바이트가 저쪽으로 다 넘어갔다고. 화장실도 못 써 이제. 그럼 어떻게 오빠 우리 이 정도면 이게 한 서너 달 들어오는데. 40년 넘게 섬에서 살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물이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만큼은 엄격한 아버지. 아들에게 화가 많이 난 눈치다. 오랜만에 여동생과 조카들까지 왔는데 속도 상하고 자책감마저 드는 유곤 씨. 그러니 아버지도 대놓고 야단을 치지는 못하고 속이 탄다.
온 가족이 비상이 걸렸다. 물을 최대한 아껴 써야 한다. 어? 물 아껴서요. 너무나도 그러겠지, 너지. 물다. 섬에서 나고 자란 여동생도 물의 소중함을 모를 리 없다. 그래도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이거 먹지 말고 그 그물 수도꼭지 물 빼면 안 된다. 그저 3점 물 많았지. 그거 해라. 그래. 내 심. 시? 뒤에 가서 봐, 저 뒤에. 그래. 미치 갔어. 아침에 유건 씨 아침에 세수 못했나 봐요? 예? 왜요? 얼굴이 세수 못하는 거군요. 이렇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걱정이다. 그런데 어린 조카가 또 사고를 쳤다. 야! 이것들이 나 안 치워라. 이것들 치워주는 걸 봐. 일로 와봐. 빨리. 좋기만 하던 삼촌이 화를 내니 금세 뾰루퉁해진 재우. 이거 누가 해줘 이거? 나는 안 했어, 오빠. 이리 와. 하지만 지금은 단 한 방울의 물도 아쉬울 때다. 이게 봐. 아까운 물에 봐라. 아까운 물에 누가 이거 단지 이거 넣어가지고. 아이고, 애들 더워서 그래. 들어가면 바닷가에 가야지. 바닥에 어떻게 내려가? 애들이 못 내려가는데. 아까운 그러고 보니 연일 30도도 넘는 날씨에 선풍기도 없으니 아이들도 힘들었을 거다. 미안한 마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왔다. 오늘부터 들어가세요. 이곳은 유곤 씨가 어렸을 때 자주 놀던 곳. 섬 주변이 절벽인데다 바로 깊은 바닷물이라 죽도엔 해수욕을 할 만한 데가 없다. 그나마 이곳은 작은 수영장처럼 절벽 사이에 물이 고여 있어 아이들이 놀기에 안성맞춤이다. 하면은 여기 터지거든. 그래, 웃기는 이거 잡으면 안 돼. 가봐. 시원한 바닷물에 뛰어드니 아이들은 신이 났다. 손이 빠지면 안 돼. 가만 찍고 있어. 그 중에서도 제일 신이 난 건 재우. 정신 안 돼. 아이들을 보느라 유곤 씨는 정신이 없다. 누나 갔다 오면은. 알았어 봐. 누나 갔다 오. 유곤 씨도 어린 조카처럼 바닷물에 뛰어들어보고 물 때문에 오랜만에 온 조카들에게 제대로 신경도 못 써줬는데 조카들이 이렇게 재미있어하니 유곤 씨도 한결 마음이 편해진다. 유곤 씨도 잠시 물 걱정을 잊고 아이들 마냥 신이 났다. 저녁 시간 일기예보를 보기 위해 방으로 올라가는 유곤 씨. 아버지 주무세요. 옥수수 안 잡쳐요. 드러내놓고 화를 내지는 못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심기가 불편하다. 그런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다. 지금 뉴스를 봐야지 기상이 어떤가. 태풍 온대요, 일요일날. 야? 아까 여덟 번 돼서 다행히 태풍 소식이 있는 모양이다. 들어봐. 태풍 남조른이 일본 도쿄 남쪽부 사이에서 서부 사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가 강한 중형급 세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동 경로가 다소 유동적이긴 하지만 오늘 태풍 소리에 어느새 자리에서 일어난 아버지. 받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아들도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일요일에는 전국적으로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한 차례 비하면 되나? 오늘도 아버지 옥수수 한번 잡숴봐요. 태풍은 태풍인데 세력이 많이 약해졌다고 한다. 먹고 이쪽에 오도 3일은 걸리겠네. 3, 4일은 걸리겠네. 태풍을 하지. 짜증 나겠다. 다못 들어가지고. 그 사이 소멸되어 버릴 수도 있으니
아직 안심할 수가 없다. 이거 아버지 거가. 가족들은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다. 태풍의 영향인지 바람이 조금씩 세지고 있다. 오빠야! 야! 아버지 탕 갖고 왔어요! 부자는 새벽부터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다. 아니 아버지하고는 별론데 세우하고 춘정이가 제일 좋아하는 탕 갖고 있까네. 그렇네. 딸들이 오니 이런 호사도 다 해본다. 들어가. 일을 하다가도 식사 시간이 되면 아들이 먼저 집으로 내려가 밥을 했었는데 딸 덕에 이런 맛난 참도 먹어본다. 이렇게 참 드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어요? 처음이세요? 예. 아버님도요? 메뚜기. 처음에 그저 식빵 하나 커피 한 잔인데 오늘은 김밥하고 이거 뭐가 좀 많네. 메뚜기 잡아. 여기 메뚜기 큰 거 있다. 우리 경상도는 절대 경상북도는 절대 맛있대. 아버지와 오빠가 좋아하니 딸들은 오히려 마음이 아프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어려서부터 밭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봐왔으니 농산일이 얼마나 힘든지 너무도 잘 아는 딸. 그래서 더 걱정이다. 진짜 너무 힘드시게 일하시니까 일 좀 적게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어. 엄마, 나 다리 추고. 그 이제 섬생활 좀 지겹지 않으세요? 40년 넘게 사셨는데. 썸 생활이라 지그럽다 생각하면 지겹는데 근데 어디 가면 뭐하노? 할 게 없는데 어디 간들 뭐하노? 어디 가도 뭐 특별하게 뭐 내가 뭐 할 게 없어. 그래 뭐 여기 있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뭐 내가 뭐 여기 있다가 또 가고 싶으면 가고 뭐 놀고 싶으면 가 놀고 오고 뭐 오히려 얘가 편히. 처음 이 섬에 정착했을 때 고생담은 밤을 새도 다 못할 정도다. 그렇게 40년간 고생 끝에 일궈놓은 터전이니 그만큼 섬에 대한 애정도 깊다. 며칠 휴가를 즐기고 섬을 떠나는 딸들. 태풍이 오면 또 며칠간 발이 묶일지 모르니 서둘러 가야 한다. 아버님 오늘 다 나가나 봐요? 이제 다 나가야지. 이제 이거 며칠 노릇이면 이제 저희 집 다 가야지. 다 가고 나면 어떡해요? 가고 나면 또는 허전하지. 할아버지 이것 좀 가져가 싫어요. 딸들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있다가 가면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 또 한동안 얼마나 쓸쓸할까. 아픈가 얘가. 그렇다고 드러내놓고 내색할 수도 없다. 괜히 가는 사람 마음만 아플 뿐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준다. 계세요 하고. 아버지 밥 잘 챙겨 드시고 입맛 없더라도 약 꼭 밥 챙겨 드시세요. 이제 앞으로 일하지 마시소. 저녁에 쉬엄쉬엄 하시고 아버지요. 전화 자주 할게요. 안쓰러움과 죄송스러움에 아버지를 꼬가 안는 딸. 아버지는 애써 담담하다. 아버지 잘못해가지고 오빠야 하자. 하자. 물 때문에 마음 편히 쉬게 해주지도 못했는데 이제 내년 여름이나 돼야 볼 수 있을까. 아버지와 아들은 배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오래도록 그곳에 서 있었다.
개들에게도 무료한 오후다. 사람이 떠난 뒤의 빈자리는 어쩌면 이리도 큰지. 빈 그물 침대마저 쓸쓸해 보인다. 바람이 심상치가 않다. 드디어 기다리던 태풍이다. 파도가 세진다 싶더니 금세 비가 쏟아진다. 아들은 다시 바빠졌다. 집에 있는 물통이라는 물통은 다 꺼내 빗물을 받는다. 이렇게 받아놓으면 빨래며 청소를 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반가운 마음에 아버지도 밖에 나와 서성인다. 다행히 비가 와가지고 그래도 물탱크에 물을 저장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래 가는 안 되고 많이 와야 되거든. 많이 와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와야 근데 가봤네. 다행히 시간이 갈수록 빗줄기는 세지고 있다. 아들은 더 바빠진다. 빗물로 수로를 깨끗이 씻어내야 한다. 힘들어도 이렇게 해야 깨끗한 물을 오래도록 쓸 수가 있다. 이 구멍이 물 저장고로 연결되어 있다. 시원스레 물줄기는 저장고로 흘러든다. 마지막으로 물 저장고를 둘러본다. 비가 와도 잠시 비를 감상할 여유조차 없다. 고생스러워요. 그래도 이리 안 가면 뭐 먹고 물을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고생스러워도 내 같은 경우 이런 비만 이라고 이래 한다면 행복해요. 예, 이래 고생스러워도 물을 쓸 수 있으니까 행복하지. 이거는 고생이라고 이거는 행복하니까 행복한 고생. 또 비가 왔고는 못 뛰겠다. 물 저장고 청소가 끝난 뒤에도 아들은 바쁘다. 물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려면 비가 올 때 밀린 빨래를 해놓아야 한다. 빨랄 거 없어 혹시? 예? 빨랄 거 없어 빨랄 거. 있으면 물 좀 있을 때 좀 하지. 비가 오면 이렇게 빨래해요? 가끔은 물이 아까우니까. 지금 근데 지금 물이 바닥 나가지고. 여기 살면 그 물의 소중함은 깨닫겠어요. 예. 깨닫죠. 그 어디 가나 함부로 가면 물 함부로 안 써야 돼. 물을 아껴야 됩니다. 정말 물 아껴야 됩니다.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인데 물 아껴야 돼. 힘들 텐데 잠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유곤 씨. 참 착하고 순박한 아들이다. 어느새 아버지를 위해 토마토 주스까지 갈아온 아들. 이제야 잠시나마 쉴 수 있다. 내일 오후에 저거 장정 받아야 되겠네. 날이 풀려. 몸은 힘들어도 큰 걱정 하나를 덜어 마음은 홀가분하다. 다음 날 하루 동안 거세게 내리던 비가 그쳤다.
다시 섬에서의 일상이 시작된다. 일반 생활 쓰레기는 배로 내보내지만 음식물 쓰레기는 바로바로 퇴비에 묻어두면 내년 농사에 좋은 거름이 된다. 아버지는 비에 젖은 더덕을 정리하느라 바쁘다. 잠시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몇 년간 정성 들여 키운 더덕이 그대로 못 쓰게 된다.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유곤 씨에게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다. 야, 우유. 야, 얘부터 해야 되나? 평소 섬 밖으로 잘 나가지 못하는 유곤 씨를 보러 친구들이 죽도로 왔다. 예, 비싸. 친구들은 말은 비싸. 우리 말은 비싸. 소리 맞지? 낚시를 하기 위해 배를 빌려온 친구들 덕분에 죽도를 한 바퀴 도는 유곤 씨. 섬 안에만 있었지 섬 밖의 풍경을 이렇게 자세히 돌아볼 여유가 없었는데 죽도의 기암절벽이 새삼 멋스럽다. 안 죽이잖아. 괜찮아. 그것도 뭐 신내지 뭐. 한 친구는 스킨스쿠버 장비를 준비해왔다. 절벽이 험난한 데다 물이 깊어 섬에 살면서도 수영은 배울 엄두도 못 냈다. 그래서 유곤 씨는 수영을 하지 못한다. 고기 잡을 자리를 찾느라 섬 주변을 도는 유곤 씨. 이곳에 살면서도 죽도의 절벽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미처 몰랐다. 바람이 어디 나오노? 이제 막 낚싯대를 들이우는 친구. 그런데 유곤 씨는 어느새 건져 올린다. 오케이. 아, 뺏겨, 또 있다. 또, 자, 몇 달 올라, 몇 달, 자. 또 있다. 미끼를 끼울 사이도 없이 고기를 건져 올리는 유곤 씨. 이런. 야, 아니 그 고기가 무슨 고기냐? 몇 달가 올라, 몇 달. 친구들은 신기하기만 한 모양인데 유곤 씨는 신이 났다. 몇 달가 올라온다니까? 좁은 바위 틈에서 고기는 쉴 새 없이 나온다. 또. 여기 한 10마리 잡아야 되는데. 여기가 뭐예요? 뭔데 이렇게? 꺽두구 한 마디 말하면 집이야, 집. 요 한 구두에 한 10마리씩 한 마리도 20마리씩 들어있다고. 그 집을 어떻게 알아요? 뒤에들에 산 타고 일로 내려왔거든. 알고 보니 유곤 씨의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장소다. 이 주민들 있을 때 형하더라고. 어릴 때? 네, 또. 야, 좀 뺏기라, 굵다, 이거. 야, 이거 굵다. 빨리 미까 거든, 미까. 야, 여기. 야, 니는 항상 대기하고 있거라. 10분도 안 돼 대여섯 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 또, 와, 굵다, 우와. 굵다. 친구들에게 비밀의 장소를 내준 유곤 씨. 이거 조심해야 돼. 친구들은 쉼 없이 올라오는 고기가 신기하기만 하다. 금방 올라오네. 시간이 제일 적다니까. 혼자 계신 아버지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한 시간은 고작 한나절. 하지만 유곤 씨에게는 짧지만 행복한 여름 휴가였다. 분주히 외출 준비를 하는 아버지. 세면도구까지 챙긴다. 이번엔 가까운 울릉도가 아닌 멀리 서울에 가는 길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한동안 식사도 못 하시고 잠도 못 주무시더니 갑상선에 이상이 생겼다. 남이 나죠. 여기 주변 가 갔어 마. 주변 내려가 못 내리면 또 이렇게 난가온 나지. 이거 떨어져가 또. 여름철에 특히 힘든 병인데 요즘 같은 무더위에 아무래도 너무 무리한 것 같다. 몸이 좋지 않아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는 길이다. 어디 가시는데? 한양 서울 가는 길. 빨리 해라. 그동안 꾸준히 약을 드셨으니 이번엔 상태가 좀 좋아졌을까. 아들은 걱정이 앞선다. 아버지는 병원에 가시고 동해바다 위 외딴섬 죽도엔 아들 혼자 남았다. 또 안 돼. 일반적 하나. 웃긴 줄 알냐. 왜요? 또 안 돼서 나가. 아버지가 잘 도착하셨는지 걱정이 돼 전화기를 잡은 아들. 그런데 전화기가 또 말썽이다. 아버지요. 지금 어디쯤 도착했는데요? 그 막내 딸 만나기로 했는겨 막내. 예. 이것저것 챙겨 묻는 유곤 씨. 이럴 때 보면 참 곰살궂은 아들이다. 아내가 세상을 뜬 뒤 갑상선에 이상이 생겨 1년째 약을 먹고 있다. 몸 상태가 좀 좋아져야 아들도 걱정을 덜 텐데 이래저래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다. 몸무게는 그대로예요? 몸무게?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죠. 처음에는 입이 건조가 되고 이 오랜만에 걸으면 숨이 차고 이 손발이 장기가 딱딱 떨렸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약을 먹은 뒤 증상은 좀 나아졌다. 덮였겠는데 뭐. 네? 약을 다음번에 오면 내가 줄여드릴게요. 예. 석 달분 또? 좀 더 늦게까지 할 수 안 없겠습니까? 돼.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으면은 더 드려도 되는데 이거는 용량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3개월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 가는 거죠. 많은 거 불안해요. 내가 지금 3개월분을 드리면서도 불안해. 그러니까 보통은 뭐 한 아들 혼자 두고 오는 게 미안해 약을 한꺼번에 받아가려 했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다. 먹었다 끊었다 먹었다 예, 이렇게 좀 저기 한 사람들은 더 오래 가고. 더 오래 가고. 예.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 막내딸이다. 더운데 고생할까 봐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병원까지 나왔다. 아빠 뭐래? 10월 며칠 날 또 오래. 증세는 어때? 증세. 증세가 자꾸 나아졌네. 많이 나아졌대.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약봉지는 두툼하다. 그걸 보는 딸도 마음이 편치 않다. 아빠랑 오빠랑 둘이 계시니까 먹는 거 이런 거 특히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죠. 먹는 거요? 오빠가 식사를 이렇게 해도 이렇게 먹는 게 많이 엄마가 계실 때보다는 많이 부실하죠. 그러니까 많이 걱정돼요. 그 먹는 게 제일 걱정되는 것 같아요. 몸도 안 좋은데 힘든 농산일을 하며 학비와 생활비를 보내주는 아버지. 그래서 더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프다. 다시 딸과 헤어져야 하는 것이 아쉽지만 죽도에 혼자 있는 아들을 생각하면 서둘러 가야 한다. 강의는 며칠 날 갔나? 수요일로 그러면 일주일에 2번 부위가 영어만 네가 영어에 떨어졌나? 그렇다고 볼 수 있지. 내년에 또 시험 치러야지. 그래 몸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 이게 내가 가면 전날게
막내인데다 딸이라 서울에 혼자 두는 것이 늘 안쓰럽다. 이렇게 잠시 만났다 헤어질 때면 아버지는 마음이 착잡해지는데 어느새 딸도 눈물을 글썽인다. 들어가거라.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애써 담담하게 딸을 달래서 보낸다. 그래도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훌쩍이며 걸어가는 여리디 어린 딸. 그래가 내가 여기 오면 전내가지고 안 만날라지. 만날지는 반가운데 헤어지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섭섭하거든. 그래서 여기 오면 그래서 내가 전부라도 전화가지고 오라 소리 안 했고 내가 왔다 간들 전화를 안 하거든. 그럼 지는 이제 뭐 안 온 줄 알거든. 아빠를 사랑하는데 보여주지 못한 사랑하는 만큼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좀 표현하는 거에 되게 서툴러요. 그래서 아빠를 만나도 항상 이래요. 이러면 아버지 마음도 편치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 매번 눈물을 흘리고 만다. 어머니도 안 계신데 외딴 섬에 외롭게 남아있는 아버지와 오빠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자꾸만 눈물이 난다. 아버지를 위해 싱싱한 잔거리를 준비하러 나온 아들. 바위에 붙어 사는 따개비는 영양도 풍부한 데다 맛도 좋아 몸이 약한 아버지에게 좋은 영양식이다. 파도가 심하게 쳐 보는 것만도 아슬아슬한데 아들은 따개비를 따느라 여념이 없다. 너무 딱딱하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아버지도 이해하고 뭐 온 가족을 위해서 그 중에서 아버님이 먼저고. 제가 딱히 뭐 누굴 위해가 할 사람이 없잖아요. 딱 한 사람. 김용원 씨한테는 아버지가 어떤 존재예요? 존재보다는 없으면 안 되죠, 지금. 당장 없으면 안 되잖아. 저 혼자 못 사니까. 그런 존재죠. 지켜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 아버님 없으면 저도 이 섬을 떠나야 되고, 아버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고, 아버님하고 저 항상 같이. 36 노총각에게 외로운 섬 생활이 왜 힘겹지 않겠는가. 하지만 아버지가 사는 이 섬을 떠난다는 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아버지와 섬 죽도는 유곤 씨에게 거역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존재다.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못해서 들어오려면 울릉도를 거쳐 또다시 배를 타야 하는 먼 길이다. 겨우 이틀 만에 보는 아버지인데도 아들은 무척이나 반갑다. 그 이분 형네요. 맞지? 빨리 올라가자.
자주 나갈 수 없으니 울릉도 딸네 집에 들러 김치며 부식거리까지 꼼꼼히 챙겨오셨다. 대쓰시면 요즘은 무슨 뭐 외출이나 이런 걸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고 또 뭐 농사일이 끝이 나가면 그때는 한가하니까 마음대로 온돌 댕기도 걱정이 안 되는데 지금은 이게 어딜 뭐 외출하든지 볼일보러 가든지 볼일보러 보러 가도 마음은 여 섬에 여 죽도에 있어.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버지 약부터 챙겨드리는 아들 유곤 씨. 한약은 여름이라 더 기력 없어 하는 아버지를 위해 유곤 씨가 준비한 거다. 이거 한숨 자야지. 갑상선 때문에 쉽게 피로를 느끼는 아버지. 뭐 시시하게 하는데 이걸 이병 같은 경우는 계속 앉아 쉬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니까 일을 자꾸 하시니까 먼 길 다녀오느라 많이 피곤하셨던 모양이다.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집을 나서는 아들. 아버지와 함께 일을 나가는 길이다. 햇살이 뜨거워지기 전에 부지런히 밭일을 마쳐 놓아야 한다. 몸도 안 좋으니 이제는 일을 좀 놓았으면 싶은데 아버지는 밭일만큼은 아들 혼자 내보내지 않는다. 40년 동안 농사를 지어 7남매를 키운 아버지. 이곳은 아버지가 땀과 정성으로 일군 아버지의 터전이다. 농사는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하나다. 그러니 쉽게 손을 놓을 수가 없다. 떡이 잘 뗐어 그냥. 요건 몇 년 키우신 거예요? 여기 7년. 7년? 예. 아무리 힘들어도 실하게 자란 더덕을 보면 기운이 난다. 찍었어. 찍었어. 아버님보다 많이 서투른 것 같아요. 안 돼. 캐릭이 아버지보다 나는 많이 찍어서 기운이 말할 수 없지 그때 잘 될 때는. 그래 아직 어디 나와가지고 밭을 씩 돌아보면은 농사 잘 되면 기운이 내가 농사 지은 피땀 흘리고 했는 그 노력이 있구나. 보람이 있어요. 예, 대가 있구나 싶은 게 참 그때는 기분이 좋아 이게. 수확에 기쁨이 없다면 그 고된 농산일을 어떻게 견디겠는가. 바구니 가득 담긴 더덕만 봐도 아버지는 배가 부르다. 천상 농사꾼인 아버지.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따라 죽도의 농사꾼이 되고 싶다. 일을 하다가도 식사 때가 되면 빨리 들어와 식사 준비를 한다. 아버지가 약을 드시기 때문에 제때 식사를 해드려야 한다. 두부도 좀 더 하고 맛있는데 두부도 없고 하니까 이제 좀 야채마다 양파하고 파하고 뭐 이런 야채마다. 무료할 때 라디오는 좋은 친구다. 라디오를 항상 옆에 끼고 하시네요? 예. 밥할 때만. 부엌에 들어놓을 동안은 나중에 내 처럼.
유고원 씨를 모시고 깊이 있는 배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보도 없고 예, 뭐 밖에 우에 돌아간다는 거 이거 라디오 이거 그래가지고 뭐 전기에서 TV 같은 거 내 켜와 볼 수도 없는 거 작은 라디오 하나로 행복해지는 순박한 아들 유곤 씨. 농산일을 하며 음식 준비까지 하려면 힘들 텐데 아들은 전혀 내색을 하지 않는다. 아들이 차린 조촐하지만 정성 가득한 식탁. 생각죠. 생각하면 예쁜데 김치가 생각하니까 우리 김치 생각하면 가고요. 돼지고기하고 이런. 생각하면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냥 생각하면 그렇지. 이제 생각을 말라니. 아버지 입맛에 안 맞을까 봐 아들 유곤 씨는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 앉아. 오랜만에 죽도에 배가 들어온다. 반가운 마음에 한참 동안을 배를 지켜보는 아버지와 아들. 오늘은 배에서 내리는 관광객들 수가 꽤 많다. 이리 와! 힘들어 이리 와 뛰어! 이리 와! 이리 와 뛰어! 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때는 개들을 데리고 급하게 뛰는 아들. 가만히 기다려 이게. 예. 기다려. 제대로 왜 묶으세요? 손이 가는 손이 오면은 좀 그래갖고 무수면 못 올라요. 사람들이? 예, 사람 손하니까 걔가 뛰어갖고 길목을 딱 막고 있으니까 손님들이 무수도 못 올라와요. 그래가 매놔야 돼. 손님 오는 동안. 자기네도 고생이야 고생. 손님 오면 고생이니까. 관광객들은 죽도부터 한 바퀴 돌아본다. 조용하던 섬에 오랜만에 생기가 도는데 아들은 마냥 좋지만은 않다. 사람들 많이 들어오고 어떠세요? 좀 마음이 아프다 할까. 이 몸하고 이 섬하고 내 몸하고 한 덩거리인데 그런 느낌 들거든요. 왜 혼자 계속 앉아 어떤 데는 뭐 혼자 20일치도 한 달씩 내 있어 봤거든. 그러니까 완전 내하고 뭐 통하는 것 같은데 이 깨끗한 상태에서 말이지 예분 들어가지고 막 밟고 막 이런 뭐 하는 것 같은 게 뭔가 좀 섬 자체가 아프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개인적으로 섬이 아프다 이런 생각 들고. 죽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유곤 씨. 그러니 어떻게 죽도를 떠나겠는가. 더구나 아버지도 홀로 계시는데 이거 많이는 아니래. 많이 들었어요 지금. 순박한 총각 유곤 씨는 아주머니들에게 인기가 좋다. 어떤 아가씨 원하느냐고. 아가씨 원하는 거 있으니까 여기 살 나가시면 되지.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 뭐. 나이는 몇 살 이래 그걸 다 알아야지 되나면요. 나이하고 스타일 필요 없고요. 내가 살 수 있는 아가씨. 아무나도요? 예, 아니 이방 나이는 몇 살인데? 여기 저 36살입니까? 36살이요? 예, 나이 한 30쯤 되는 아가씨에다가 좀 살 수 있는. 어머니 보니까 이상 보니까 스타일은 더러 이런 관광객들이 있다. 기대는 안 하지만 기분이 좋은 유곤 씨. 아버지도 관광객들에게 더덕을 깎아준다. 잡수고 힘 좀 냈어. 중매 쓴다니까 서비스로 드리는 네, 서비스. 잠시 머물다 또다시 떠나는 사람들. 그런데 갑작스런 사고다. 울산에서 오신 강민중 어린이께서는 지금 즉시 부둣가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애착에 찾고 있사오니 지금 즉시 배가 떠나야 하는데 아이가 없어졌다. 안 나와요? 아니 막 같이 안 올라오셨어요. 누락도 내려갔는데 이제 우리가 뒤에도 내려가기 없어져. 내려간 줄 알고 내려갔더만 없어. 다시. 화장실은 없지 아직. 불길한 마음에 급하게 경운기를 몰고 나온 아들.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아니 못 찾는 겁니다. 야, 어디 갔지, 가? 공중 화장실에도 아이는 보이지 않는다. 섬 안에는 갈 만한 데도 없는데 무슨 일일까? 유곤 씨는 섬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져본다. 하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없다. 유곤 씨는 끔찍했던 지난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데 아이를 찾았단다. 안도감에 웃음이 나오는 유곤 씨.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사람 없어졌다 그러면 많이 놀라겠어요. 아, 엄청 놀라죠. 혹시나 그 뭐 애가 난간을 보다가 추락했는가 그게 제일 먼저 들어온다니까. 근데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잖아요. 없는데 혹시나 갑자기 애가 없었다니까 그 생각보다 더 듭니까? 이거 완전 절벽인데. 놀란 것보다 자꾸 막 이 섬에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게. 섬을 뒤지면서 아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기억. 그건 3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다. 그때도 어머니를 찾느라 섬을 온통 뒤지고 다녔는데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프다. 힘들더라도 상념에서 벗어나려면 뭐든 일을 해야 한다. 섬에선 바닷바람이 강해 집도 자주 손질을 해주어야 깨끗하다. 뭐든 두 사람의 손으로 해결해야 하는 섬 생활. 부지런하지 않으면 섬에서는 살 수가 없다. 깔끔한 집이며 정원은 보통 시간과 정성을 들인 것이 아니다. 외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별로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걸어서 듣기 싫어가지고 자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손질을 하는 거죠. 하고 이제 부자간의 삶에는 사람들이 뭐 주저부리야 이런 식으로 산다는 그런 거를 내가 자꾸 이제 탈피시키기 위해서 자꾸 뭐 조경도 꾸미고 자꾸 일을 한다니까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 여기서도 우린 잘 산다. 그렇지. 그렇잖아. 그 사람들이 초기 오면은 뭐 산다 그러면 초가집 하나만 달라는 줄 안다니까. 40년간 섬에 살아온 아버지와 그 곁을 지키는 노총각 아들. 부자는 그렇게 아름다운 섬 죽도에 예쁜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자, 가면 전나고. 예. 전화 꼭 드릴게요. 예. 건강하시고요. 취재진도 죽도를 떠나왔다. 외딴 섬 죽도에 또다시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만 남았다. 절벽 위에 하얀 집. 그곳엔 죽도의 풍경만큼이나 그 모습이 아름다운 부자가 살고 있다.